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좀 상반된 소식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내년에 공식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발표를 오히려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오늘 바로 그 두 가지 소식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연결고리를요? 맞습니다. 눈앞에 닥친 세금 문제,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 이 둘 사이에 어떤, 뭐랄까, 긴장감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격 인상 소식부터 좀 볼까요? 내년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꽤 많이 오르는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점이죠. 공시 가격이잖아요. 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가격.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산정 같은 한 60가지가 넘는 행정 기준이 되거든요. 와, 그럼 우리 지갑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숫자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 보니까 정말 실감이 확 나던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네, 그 사례가 아주 극적이죠. 올해 947만 원에서 1,075만 원으로 무려 15%나 뛸 수 있다고요? 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용산이나 성동구 일부도 10% 넘게 오를 걸거 보이고요. 이러면 정말 집 가진 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일종의 신호탄으로 봐야죠. 신호탄이요? 네.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벌써 8% 넘게 올랐거든요. 아, 그럼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세금 부담이 정말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네요.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시장 안정시키려고 공급 카드를 빨리 꺼내들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좀 의아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오히려 공급 대책 발표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김윤덕 장관이 신뢰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신뢰성이요? 네, 과거 공급 계획들이 약속대로 이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발표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내놓겠다, 이런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신뢰성을 언급한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공급 발표를 통째로 미루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서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서울시와의 힘겨루기 문제가 있죠. 아, 서울시와의 갈등이요? 네, 특히 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두고 국토부는 최소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싶어 하는데 서울시는 주변 인프라 생각하면 2천 가구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와, 1만 가구 대 2천 가구요? 목표치가 5배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런 이견 조율이 안 되니까 확실한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당장 내년에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걸 해결해줄 대규모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랑 서울시의 이견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딱 연결해 보면 정부의 딜레마가 아주 선명해져요. 한편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견 조율 문제로 공급 계획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보내주신 자료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당장 체감할 세금 인상이라는 현실과 아직은 불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는 미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군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바로 세금이라는 즉각적인 고통과 주택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해법,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접근은 과연 책임감 있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시장 과열을 오히려 방치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연일까요?